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오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과 양회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자,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도 이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 잘 좀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어제 개막했는데 네. 일단 양회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은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치, 경제 앞으로 방향, 비전을 지금 정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가장 큰 정치 행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3월 달에 이제 열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거의 좀 2달이 넘게 해서 연기가 됐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뭐 원래 인원도 축소가 되고 인원도 원래 꽤 많은데 5천 명 이상이 되는데 인원도 네. 축소가 되고 기간도 한 2주 정도 되는데 일주일로 지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뭐 양해가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다 보니까 중국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을 거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부분에서도 미국도 아마 계속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쏟아지느냐 네. 아마 계속 뭐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3월에 개막해야 되는 행사였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2달 미뤄져서 이제 어제 개막을 했고 뭐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축소되고 참석 인원도 좀 축소된 상황인데 좀 뭐 어쨌든 이례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에 부분에 사실 지금도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시나리오별로 다 지금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또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되면 바로 지금 이제 온라인 화상으로 이제 뭐 중국이 그 전에도 한 17만 명 공무원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많은 지방 양해 위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벌써 뭐 한 보름 전부터 미리 북경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양해 기자회견이 한 2, 3천 명 정도가 몰리거든요.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 양해 기자회견도 전부 다 화상으로 지금 하는 형태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중국 정부도 지금 처음으로 이게 좀 가보지도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지금 메뉴는 다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가 지금 정협이 시작됐고 오늘 이제 전인대가 시작되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에서 무사히 끝나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는 매우 지금 삼엄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네.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회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간략한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 베이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양회 개막 분위기 또 현지 상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양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자, 신정은 특파원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년 같았으면은 뭐 내외신 기자 약 3천 명이 모여서 치열한 취재 경쟁 벌였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취재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갈 수는 없고요. 외신 기자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대표 통신사 정도만 핵상 검사를 받고 현장에 가긴 했지만은 기자회견이 전부 화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취재에서는 역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책자로 이렇게 업무 보고서를 나눠줬었는데요. 올해는 기존 신청한 기자들에 대해서만 인터넷으로도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중국 시간으로 3시에 정협 전체 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양회가 막을 올렸는데요. 관심을 좀 끌었던 점은 회의장 안에 있던 모든 정협위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리커창 총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만 입장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정협위원들이 모두 핵상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점은 아직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했고요. 또 지도부가 마스크를 벗고 왔다라는 점은 또 어느 정도 중국의 방역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꺼내들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잠시 후 9시경에 이곳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과 고용 목표 그리고 국방 예산, 경기 부양책 등을 공개를 합니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앞둔 마지막 해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라고 해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이 5.5%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 수치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공산당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게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더 맞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내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구체적 수치 없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라는 식의 그런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3.0%나 3.5% 수준의 목표 구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중국 현지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네네. 자, 일단은 중국 양회가 일단 개막을 했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19 네. 사태였고 중국에서 이제 촉발이 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또 가장 빠르게 좀 진정되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매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종식 네. 우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중국이 잘하고 있다. 분명히 메시지는 던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고 지금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그리는 시진핑 주석이 그리는 게 글로벌 리더십인데 예. 지금 다른 나라 가장 또 우방국인 러시아가 저렇게 심한데 나 혼자 나 홀로 종식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이걸 더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된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더 이렇게 얘기를 끌어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처져 있는 경제에 대한 포커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방역 성과에 대해서 확대 이런 네.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제일 그래도 가장 빨리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저야 지금 계속 중국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지금 동북 삼성과 우한 지역을 빼고는 경제 활동이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지금 다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약 한 700명 정도 있다고 하니 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다 확산될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중국의 동북 삼성, 우한도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이 촉각이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있는 일반 또 시민들 같은 경우 정부 통계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번 양회 그리고 전인대 최대 관심사는 역시 올해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 경제 성장률 목표치 네네. 이런 수치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1분기에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라는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참 관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6.8이라는 것은 시장의 예측치보다 네. 지난 1분기 예, 때보다 예. 훨씬 더 또 심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2월달, 3월달 부분이 가장 중국이 심했었고, 네. 중국을 견인해오는 시장과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의 전반적인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민영 기업들이 이 직원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전혀 될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네. 이제 마이너스 6.8인데 이번 양회에서 이제 핵심은 관전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든 쿠폰, 소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모든 것의 한 단어,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 실업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지난 1분기에 6.3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시 실업률이고요. 예. 중국에서 지금 그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하는 이런 농민공들이라고 하죠. 예. 그 농민공들이 우리 같은 예전에 결국 대면 서비스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당의 종사자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장에서 좁은 공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농민공들입니다. 네, 이들이 네. 3억 명이 됩니다. 그럼 이거 네. 합치면 실업률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모든 관심의 방향, 정책들을 이 연결고리의 가장 위에 카테고리는 실업률을 잡아야 됩니다. 네. 배고픔의 가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네. 14억 명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북경에서 우리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중국 리더십, 그러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의 올해의 목적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중산층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딱 무너지면 샤오콘 사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산층 의식주 걱정 없이 네,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승리되면 이게 중국 공산당원이 한 8천만 명, 8,800만 명, 9천만 명 정도인데 예. 나머지 13억 명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올 것이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밴드 구간이라고 하죠. 예. 과거 6개에서 6.5% 하겠다. 확 찍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제가 네. 알고 있는 바는 3.5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포인트 하락이 되면 네.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정도를 만들어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실업률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양책들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또 투자라는 부양책을 통해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좀 긴박한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발표할지 안 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부적으로는 한 3.5% 정도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실업률과 성장률이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역시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경제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가 발표될 것이다, 혹은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번에 투자 부분에서 많은 기업 우리 투자자들 관심을 가질 게 많습니다. 이번 이슈가. 네. 제가 아까 이번 양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실업률을 했는데 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는 겁니다. 신형 인프라. 네. 7가지 이제 신형 인프라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4개 정보통신망이 있고 그러니까 2개의 에너지망이 있고 하나의 교통망이 있는데 4개의 정보통신망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양회의 그 부분들은 기존과 다른 돈을 많이 풀 텐데 10조 위안을 가까이를 좀 푸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0%가 우리가 과거에 중국이 막 뚝딱뚝딱 해서 그냥 건물 올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신형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국내에 관련된 부분들 5G 관련된 화웨이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제 기지국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바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날 것 같고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섹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예. 아무리 신형 인프라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한 이제 중장비 산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비 관련된 중국의 대표적인 3일전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에 5년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견인하는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중 관계,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한한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뭐 OTT 부분에서 한류 드라마관도 생기고 중국에 네. 요쿠라는 데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길림생 장춘이라는 데서 한중 경제 합작구라는 것도 생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시그널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은 이 시진핑 주席언제 방한하느냐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히는데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양해가 끝나면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언제 오느냐 시나리오를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8월 24일이 한중 수교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한한령 해제, 그다음에 한중 관계, 우리 기업분들 뭐 투자든 뭐 중국 내에서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많은 또 새로운 하나의 또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때 가서 또 늦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양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된 네.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을 또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연일 중국 때리기를 나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은 과연 어떻게 또 반응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양해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번 양해에서도 미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방어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미국에 대한 반미국에 대한 연합 전선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들을 할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중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는 여론이 엄청 네, 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점점 더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화웨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공격을 더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국내 정치적인 입장,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뭐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금 한국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정된 시나리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화웨이 부분 정도까지만 한다라면 중국은 어느 정도 선을 감내를 하겠지만 선을 넘어가면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요. 또 중국이 가진 이게 또 키도 있기 때문에 예. 수단도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또 압박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그런 뭐 핵심이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라든가 이런 홍콩 이슈까지 만약에 좀 더 깊게 들어온다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도 벌써 화웨이 때문에 지금 서서히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 들어오고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응 시나리오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화웨이에 대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계속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압박을 나서고 있고 네. 하지만 중국은 또 반도체 굴기, 뭐 IT 굴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소차 상황이거든요. 굴기까지도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 기술 패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게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은 기술 패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신형 인프라가 이번 양해를 통해서 본격화됐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제 압박 카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2년은 중국이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미래적인 지향적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한 5G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향후 미중 관계의 패권은 훨씬 더, 그러니까 기술 패권의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심사인 한국은 이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한국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 미국도 한국을 잡으려고 하고 중국도 이제 한국을 잡으려는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우리가 자세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웨이를 함으로써 지금 뭐 LG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이 클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때문에 네. 이제 단순히 그런 좀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기술 패권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다고 중국이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을 거고,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야 견디는 거죠. 14억을 등에 업고 하는 예.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14억이거든요. 네, 네. 이것만 결집시키면 된다.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가 고마울 겁니다. 나를 결집시켜줘서. 예. 그러니까 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이제는 이제 숨기지도 않잖아. 네. 이번에 양해에서 드러내고 뭐 엄청난 돈을 지금 퍼붓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뭐 이제 인식하고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국민들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과연 네. 이제 이런 미국이 계속 연일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 지도부의 반응, 중국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더 결집을 시킬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미국 연대 프레임을 이제 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중국을 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럼 동시에 중국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5ABC라고 하는데 5G 그다음에 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를 더 만들어낼 것이고요. 네.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CVC라고 하는데 차이나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국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은 중국이 빠진 상태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트랜스포메이션 가는 이전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잘 타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야 되고 우리 투자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의 거기서의 하나의 또 마켓, 니치 마켓 찾아내는 또 그런 지혜와 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 또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